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올해 일흔인 차은영 할머니,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부인으로 살아온 분이에요. 하지만 40년 전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고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한 명은 15살 소년 진우. 10년 전 양부모를 잃고 혼자 거리를 떠돌며 살고 있어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지하도나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청하는 아이죠. 2024년 12월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그날 밤, 운명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오후 11시 강남역 근처 버스 정류장. 진우는 추위에 떨며 정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얇은 패딩 하나로는 영하 5도의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 1,000원만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봤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지나갔어요. 연말이라 그런지 사람들 표정도 바빴고 아무도 거리의 소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얀 벤츠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췄어요. 뒷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차은영 할머니였어요. 사모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먼저 가세요. 택시 타고 들어갈게요. 은영 할머니는 기사를 먼저 보내고 혼자 정류장으로 걸어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류장에 들어서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진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저 어린애가 이런 추운 날에.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짠해졌어요. 자신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길 위의 아이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려던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류장 밖에서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우가 넘어지면서 차도 쪽으로 굴러갈 뻔했습니다. 은영 할머니가 재빨리 진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조심해. 진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듯 넘어졌고 택시는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괜찮니? 네. 고맙습니다. 진우가 일어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진우의 목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목걸이였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색이 발해 있었지만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은영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저건. 그 목걸이는 40년 전 자신이 아들 영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진우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할머니의 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피 코트 사이로 보이는 할머니의 목에도 비슷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자신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반짝이는, 하지만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잠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목걸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은영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저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진우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양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너랑 똑같은 목걸이를 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요. 은영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40년 전 3살 영준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만 있는 모자 목걸이였거든요. 하나는 어머니인 자신이, 하나는 아들이 가지도록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요. 김진우. 진우. 영준영 전. 진우. 은영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지난 40년간 수십 번 이런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제보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진정해, 은영아. 또 속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진우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한 끼 사줄게. 정말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 그런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은영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고 근처 24시간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 수리하고 싶어요. 너무 낡아서. 혹시 어디서 수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수리? 네. 양아버지가 이걸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는데 체인이 끊어질 것 같아서요. 은영 할머니는 진우의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자신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 특별한 체인 패턴, 그리고 잠깐 뒤를 좀 볼 수 있을까? 진우가 목걸이를 벗어서 뒤집어 보여줬어요. 펜던트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YJ. 영준영 전의 이니셜이었어요. 은영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거 먹자. 하지만 은영 할머니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정말 온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국밥집으로 들어가면서 은영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렇게 40년 만에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한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로 시작될 뻔했던 만남이 두 개의 목걸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었지만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 손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기 앉자. 은영 할머니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자마자 양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었어요. 밖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손끝이 빨갛게 되어 있었거든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주머니, 여기 순대국밥 2개 주세요. 하나는 곱빼기로요. 은영 할머니가 주문하면서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연히 나와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 40년간 수없이 당했던 사기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자신을 영준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자가 나타나서 DNA 검사까지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은영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15년 전에는 영준을 키웠다고 주장하는 부부가 나타나서 거액을 요구했고 5년 전에는 영준이 아들이라며 20대 청년이 찾아와서 한 달간 집에 살다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진우를 보니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족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진우야. 네. 그 목걸이. 정말 양아버지가 주신 거야? 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진우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양아버지 양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5년 전이요. 교통사고로.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근데 양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5살 때 우연히 만나서 키우게 됐다고.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준이 사라진 건 3살 때였으니까 나이가 맞아떨어지긴 했어요. 양아버지 성함이 뭐였니? 김태수요. 양어머니는 박순이었고요. 은영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들을 되새겼어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감사합니다. 진우는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는 모습이 걸신들린 듯 하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은영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부터 못 먹어서. 괜찮아. 더 먹고 싶으면 더 시켜도 돼. 진우를 보면서 은영 할머니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40년 전 영준을 돌보던 기분이었거든요. 진우야,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게 있니? 양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진짜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로 헤어지게 됐다고. 어쩔 수 없는 일?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양아버지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은영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영준이 납치됐을 때 그 아이가 이 아이 양아버지였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야, 그 목걸이 말고 다른 물건은 없었니?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 아니요. 목걸이만.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양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목걸이만 있으면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가족. 은영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죠. 진우야, 혹시 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니? 내가 누군지 안다거나. 아니요. 처음 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목걸이 얘기를 했어? 그냥 신기했어요. 똑같은 목걸이를 한 사람을 처음 봐서. 진우의 대답은 순수해 보였어요. 계산적이지 않았죠. 은영 할머니는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영준과 비슷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야. 은영 할머니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진우야, 지금 어디서 자고 있니? 보통은 지하도나 여기저기요. 집이 없구나? 네. 양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도 없어졌어요. 진우의 말에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든 아니든 이렇게 추운 날에 거리에서 잘 수는 없지. 진우야,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자지 않을래? 할머니가 모텔비 정도는 줄 수 있어.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한테 갚을 게 없는데. 괜찮아. 그냥 할머니 마음이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혹시 내 목걸이 할머니가 한번 볼 수 있을까? 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목걸이를 벗어서 은영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은영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어요. YJ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목걸이의 무게, 체인의 느낌, 펜던트의 질감. 모든 게 자신의 것과 똑같았어요. 이건
정말 그때 만든 목걸이야. 하지만 은영 할머니는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똑같이 만든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아이가 어디선가 훔친 걸 수도 있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 특별한 목걸이구나. 은영 할머니가 목걸이를 다시 진우에게 돌려줬어요. 할머니 것도 한번 봐도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영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자신의 목걸이는 진짜였으니까 진우가 보면 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목걸이를 벗어서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똑같네요. 진우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것도 YJ가 새겨져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진우는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아닌 진짜 놀라움이었죠.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은영 할머니는 조금씩 진우를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하나 제안이 있어. 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족인지 확인해 보지 않을래? 어떻게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는 거야. DNA라고 해서 피를 조금 뽑아서 가족인지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어. 진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검사요? 왜? 싫어? 아니요. 그런데 진우가 망설였어요. 사실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가족이라고 하면서 검사하자고 했는데, 그랬구나. 그분들은 결국 거짓말쟁이였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받았구나 싶었거든요. 진우야,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가족을 찾고 있는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도 40년 전에 가족을 잃었거든. 진우가 은영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검사를 해봐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진우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알겠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은영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혹시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할머니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한 소년. 하지만 둘 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오전, 은영 할머니는 진우와 함께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진우에게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쉬게 해준 후 아침 일찍 연락해서 만난 거였어요. 진우야, 긴장하지 마. 피 조금만 뽑으면 끝이야. 네, 할머니. 진우는 어젯밤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어요. 모텔에서 따뜻하게 씻고 은영 할머니가 사준 새 옷을 입었거든요. 병원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은 은영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지난 40년간 수없이 반복된 희망과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40년 전에 가족을 잃으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영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었어. 영준이라고. 정말 예쁜 아이였지. 어떻게 잃어버리셨어요? 그날은 1984년 5월이었어. 할머니가 30살 때였지.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롯데월드가 막 생겼을 때였는데 남편이랑 영준이랑 셋이서 놀러 갔었어. 영준이가 겨우 3살이었거든. 진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는데
영준이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사라지신 거예요? 응. 돌아와 보니 유모차도 영준이도 없었어. 아빠는 줄 서는 것만 보고 있었고 은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 하루도 영준이를 잊은 적이 없어. 많이 찾아보셨겠어요. 그럼 전국을 다 뒤졌지. 경찰서, 신문, 방송국. 안 가본 데가 없어.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가짜들이 나타났어. 돈을 노리거나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 힘드셨겠어요. 10년 전에는 정말 영준이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 DNA 검사까지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할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은영 할머니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무서워. 저도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진우가 말했어요. 양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정부 지원금이나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달라요. 뭐가? 진심이 느껴져요. 돈이나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을 찾고 있다는 게.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호명했습니다. 차은영, 김진우님, 자, 가자. 검사실에서 두 사람 모두 혈액을 채취했어요. 진우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꿋꿋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 검사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진우야,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뭐요? 내 양아버지 이름이 김태수라고 했지? 양어머니는 박순이고? 네, 맞아요. 은영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설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이름들을 조사해달라고 말이죠. 할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좀 확인해 보려고. 은영 할머니는 아직 진우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야, 그런데 내 기억 중에 5살 이전의 일은 정말 없니?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건 있는데. 꿈? 네. 큰 집에서 누군가랑 놀고 있는 꿈이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은영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그 큰 집이 자신들 집이었을까?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정원이 넓고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은영 할머니는 놀랐어요. 40년 전 자신들 집에는 정말 큰 정원과 감나무, 그리고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개 이름이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얀 개였던 것 같아요. 하얀 개. 은영 할머니의 기억에 떠오른 건 백구였어요. 영준이가 정말 좋아했던 진돗개였죠. 이런 우연이. 하지만 혹시 누군가 알려준 건 아닐까? 은영 할머니는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진우야, 혹시 내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놀이 같은 게 있니? 계란 후라이요. 그리고 블록 쌓기를 좋아해요. 또다시 놀라운 일치였어요. 영준이도 계란 후라이를 정말 좋아했고 레고 블록으로 집 만들기를 즐겨 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버릇? 잘 때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은영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영준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게 일치할 수가.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미리 조사해서 이 아이에게 알려준 건 아닐까? 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그때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달림 안녕이라는 책 아세요? 달림 안녕?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양부모님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은영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달림 안녕은 영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책이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읽어달라고 했던 책이었어요.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네, 혹시, 정말 혹시 내가. 그런데 그 순간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야? 보호소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신청했던 시설에 자리가 났다고. 시설? 네. 미성년자 보호시설이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잠자리는 해결되니까.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제 들어가야 한대? 내일까지 답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DNA 결과는 3일 후인데 그때까지 이 아이가 멀리 가면 어떻게 하지? 진우야, 며칠만 더 기다려 볼 수 있을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하지만 할머니한테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전혀 폐가 아니야. 할머니가 정말 원하는 거야. 진우가 망설였어요. 그런데 만약 검사 결과가 가족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진우를 도와주고 싶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하지만 진우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만약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 진짜 가족이라면 은영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땐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진짜로.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3일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은영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진우에 대한 모든 단서들이 영준과 일치했지만 동시에 또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과연 3일 후에 나올 DNA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카페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그날 밤 은영 할머니는 진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평형 집이었어요. 진우에게는 처음 보는 넓고 깨끗한 집이었죠. 와, 정말 크네요. 진우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그냥 할머니 혼자 살기엔 좀 큰 편이지. 자, 들어와. 은영 할머니는 진우에게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면 될 것 같아. 이불이랑 베개는 안방에서 가져다 줄게.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애가 이런 좋은 집에. 뭔 소리야. 사람이 어디서 자든 똑같은 사람이지. 은영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배고프지? 뭐 해 먹을까? 아, 저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써주시면. 계란 후라이 어때?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은영 할머니는 부엌에서 계란을 꺼내며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영준이도 계란 후라이를 정말 좋아했었죠. 특히 노른자가 반숙으로 된 걸 좋아해서 매번 정성스럽게 구워줬었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진우가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하지만 진우는 옆에서 은영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계란 후라이 진짜 잘하시네요. 많이 해봤거든.
은영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던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냄새 맡으니까 옛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 잘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한테 계란 후라이 해주던 기억이요. 정말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은영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니? 아니요. 얼굴은 안 보여요. 하지만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진우가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직 가족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은영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진우야, 할머니한테는 40년간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 빈자리요? 응, 영준이 자리야. 그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어. 은영 할머니가 거실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사진 보이지? 진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장식장 위에 작은 액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서 한번 봐볼래? 진우가 일어나서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은영 할머니와 남자, 그리고 3살 정도 된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게 영준이에요? 응, 사라지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야. 진우는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 아이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정말 신기해요. 특히 눈이랑 코가. 진우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봤어요. 영준이가 블록을 쌓고 있는 사진, 하얀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진,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있는 사진. 할머니, 이게가 백구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모르겠어요. 그냥 백구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은영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진우가 마지막 사진을 봤을 때였어요. 영준이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할머니, 이 목걸이가,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진우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은영 할머니는 진우를 소파로 데려가서 앉혔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해줄게. 네. 은영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4년 5월 12일이었어. 토요일이었지. 영준이 아빠가 놀이공원에 가자고 해서 셋이서 롯데월드에 갔어. 진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영준이가 정말 신나했어. 처음 가보는 놀이공원이었거든. 유모차에 태워서 이것저것 구경시켜줬지. 재미있었겠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놀이기구마다 줄이 길게 서 있었지.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준이가 유모차에서 잠들었어. 그래서 아빠가 줄 서고 있는 동안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없어지신 거예요? 응. 화장실 다녀오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은영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유모차도 영준이도 없었어. 아빠는 줄만 보고 있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얼마나 놀라셨을까. 미치는 줄 알았어. 온 놀이공원을 뒤졌는데 없는 거야. 경찰도 부르고 방송도 했는데 진우가 은영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매일매일 영준이를 찾아 헤맸지. 전국의 고아원, 병원, 경찰서. 안 가본 데가 없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가짜들이었어.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영준이를 봤다. 영준이를 키우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요? 수십 명이었어. 그때마다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했지. 몇 번은 정말 영준이인 줄 알았어. 진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30대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영준이라고 했어. DNA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나요? 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할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은영 할머니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무서워. 또 실망하게 될까봐. 저도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진우야. 네, 내가 가진 목걸이나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너무 일치해서 할머니도 혼란스러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 집에 오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 후라이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만약 검사 결과가 가족이 아니라고 나와도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따뜻함은 진짜니까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은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진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3일 후에 나올 검사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과연 4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또다시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거실에서 자고 있는 진우를 살짝 확인해 보니 정말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영준이와 똑같은 자세였죠. 이런 작은 것까지 똑같을 수가. 은영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우에 대한 모든 것이 영준과 일치했지만 40년간의 상처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나에 대해 미리 조사해서 이 아이에게 알려준 건 아닐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젯밤에 연락했던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김태수, 박순희 부부 맞습니다. 201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은영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 전 기록은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1989년 이전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치 그때부터 새로 신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1989년? 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아동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은 기록이 있어요. 은영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수사받았다고요? 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네, 혹시 이 부부와 관련된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은영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1980년대 중반. 아동 실종 사건. 영준이가 사라진 게 1984년인데, 그때 진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잘 잤니?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진우는 이불을 개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뭔가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아침 먹자. 은영 할머니는 진우에게
아직 탐정 조사 결과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은영 할머니는 진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진우야, 혹시 내 양부모님이 너에 대해 뭔가 특별한 얘기 해준 적 있니? 어떤 얘기요? 내가 어디서 왔다거나 어떻게 만나게 됐다거나. 진우가 생각해 봤어요. 양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5살 때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길에서? 네. 서울역 근처였다고 해요. 며칠 동안 거기서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서 데려왔다고.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부부가 영준이를 납치한 후에 어디선가 버린 걸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데려간 건가? 그런데 양아버지가 이상한 말도 했어요. 이상한 말?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고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살라고. 은영 할머니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그 부부가 영준이를 데려간 게 분명해. 그런데 왜 나중에 버렸을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진우야, 오늘 할머니랑 어디 갈래? 어디요? 내가 살았던 곳들을 한번 가보자. 혹시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지도 몰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후에 두 사람은 진우가 살았던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먼저 진우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반지하 방을 찾았어요. 양부모가 사망한 후 집주인이 새를 놓은 상태였죠. 여기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좁고 어두운 반지하였어요. 은영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춥고 습했겠구나. 그래도 가족이 있을 때는 따뜻했어요. 다음으로 진우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네를 갔어요. 여기 문방구에서 자주 놀았어요. 아저씨가 좋은 분이셨거든요. 문방구 주인을 만나봤더니 진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진우.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분은 누구야? 할머니세요. 문방구 주인이 은영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진우가 참 착한 아이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데도 말썽 한 번 안 피웠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요? 진우가 가끔 롯데월드에 가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데려간 적이 없다고 하시고, 은영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롯데월드요? 네. 어릴 때 기억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말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은영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어요. 영준이가 사라진 곳이 바로 롯데월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울역 근처를 갔어요. 진우가 5살 때 발견됐다는 그곳 말이에요. 정확히 어느 위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아버지가 대충 이 근처라고만 했거든요. 은영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1980년대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진우야, 여기서 뭔가 기억나는 건 없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무서웠던 기억은 있어요. 무서웠던 기억? 네.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못 찾겠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은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준이, 정말 너였구나. 엄마를 찾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영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확인해 봐야겠어. 진우야. 네. 내일 할머니랑 한 곳 더 가보자. 어디요? 롯데월드.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내가 거기서 뭔가 기억하는지 보고 싶어. 좋아요. 그날 밤 은영 할머니는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더 자세한 조사를 해주세요. 김태수,
박순희 부부의 1980년대 행적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그리고 하나 더. 1984년 5월 12일 롯데월드에서 일어난 아동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롯데월드 아동 실종 사건이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영 할머니는 진우가 자고 있는 거실을 바라봤어요. 정말 내가 영준이니? 40년을 기다린 내 아들이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일 롯데월드에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점점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영 할머니와 진우는 롯데월드를 찾았습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은영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악몽 같은 장소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오랜만이라서. 입구를 들어서면서 은영 할머니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영준이와 함께 손잡고 들어왔던 그 입구였죠. 진우야, 여기 와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익숙해요. 처음 와본 건데 신기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곳이 익숙해? 저기, 회전목마 있는 곳이요. 진우가 가리킨 곳은 40년 전 영준이가 타고 싶어 했던 회전목마가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놀이기구로 바뀌어 있었지만요. 가보자. 두 사람이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진우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왜? 할머니. 이상해요. 뭐가? 여기 서 있으니까 누군가 저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은영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불렀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영준아, 이런 식으로. 영준아? 네. 제 이름은 진우인데 왜 영준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은영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영준이구나. 그리고 여기. 진우가 벤치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 벤치에서 누군가랑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벤치는 40년 전 은영 할머니가 영준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무슨 맛 아이스크림이었어? 딸기 맛. 아니, 바닐라.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아. 은영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저기 화장실 보이죠? 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곳이 무서워요. 누군가 저를 두고 어디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은영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곳이 바로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영준이가 사라진 장소였거든요. 진우야. 네.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요? 은영 할머니가 진우를 벤치로 데려가 앉혔어요. 사실 어제 확인해 본 게 있어. 내 양부모 말이야. 양부모님이요? 그분들이 40년 전에 아동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정말 혹시 그분들이 너를, 아니, 영준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 싶어. 영준이요? 진우야, 내 본명이 영준일 수도 있어. 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할머니 손자라는 얘기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일치해서 그때 은영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벌써요? 3일 걸린다고 했는데.
검사실에서 빨리 처리해 줬나 봅니다. 지금 가서 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끄는 은영 할머니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검사 결과 나왔대. 정말요? 응. 지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진우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은영 할머니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40년을 기다린 답을 알 수 있겠구나.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실을 찾았어요. DNA 검사 결과 받으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차은영님, 김진우님 맞으시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은영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여기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은영 할머니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진우도 옆에서 같이 보려고 했어요. 결과지를 펼쳐보니 혈연관계 없음 0%. 은영 할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진우도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 은영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역시 또 속은 거였구나. 이번에도 혹시 재검사는 안 되나요? 진우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재검사도 가능하지만 저희 검사실은 정확도가 99.9%라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은영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40년간 수없이 당했던 실망이 다시 밀려왔어요. 왜 이런 일만 반복되는 거지?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죠? 아니야,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도 정말 할머니 손자인 줄 알았는데 진우의 목소리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은영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단서들이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DNA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혹시 진우가 정교하게 준비된 사기꾼인 건 아닐까? 아니면 은영 할머니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네. 혹시 누가 너에게 할머니에 대해 미리 알려준 건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집 주소나 영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은 적 있니? 진우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준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정말 할머니 손자인 줄 알았는데 은영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진우를 믿어야 할까? 하지만 40년간의 상처가 은영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진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마 보호시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네. 할머니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지만 DNA 검사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희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은영 할머니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은영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할머니, 저녁은 안 드셔도 돼요. 저 혼자 먹을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같이 먹자. 하지만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침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밥을 먹었어요. 진우야. 네. 내일 보호시설에 연락해 볼까?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 정말 누구한테도 할머니에 대한 얘기 들은 적 없니? 진우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게 일치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해 안 돼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그렇다면 진우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은영 할머니는 진우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40년간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미안해, 진우야. 할머니가 너무 예민한가 봐.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어디 가려고? 버스터미널이요. 보호시설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곳도 알아보고 싶어서요. 은영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가려고? 네. 할머니는 충분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진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은영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안방에서 옛 사진첩을 꺼내 보고 있었거든요. 영준이의 어릴 때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우와 비교해 봤어요. 정말 똑같은데 눈매, 코 모양,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영준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이 점. 은영 할머니는 갑자기 진우의 왼쪽 귀를 떠올렸어요. 진우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DNA 검사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은영 할머니는 서둘러 거실로 갔어요. 진우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소파가 비어 있었어요. 진우야?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 부엌을 다 찾아봤지만 진우는 없었어요. 탁자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먼저 갑니다. 할머니 덕분에 며칠이라도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진우. 은영 할머니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진우야, 진우야. 하지만 이미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서울역 근처 진우는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거였죠. 역시 꿈이었구나. 가족이 생긴다는 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동안 정말 가족을 만난 줄 알았는데 결국 DNA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할머니도 나를 의심하고 계셨어. 당연하지. 나 같은 거지애를 누가 가족으로 받아주겠어. 진우는 목걸이를 꺼내서 바라봤어요. 이것도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였나 봐. 양아버지 말은 뭐였지. 한편 은영 할머니는 집에서 진우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실종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유괴가 아니라 가출이에요. 15세 소년인데.
하지만 진우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은영 할머니는 혼자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도, 버스터미널, 역 주변. 진우가 있을 만한 곳들을 다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진우를 발견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들어 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진우야. 은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진우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왜 말도 없이 나갔니? 할머니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폐라니, 그런 게 아니야. 은영 할머니가 진우 옆에 앉았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뭐가요? DNA 검사 결과 때문에 너를 의심한 것 같아서. 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진우야, 할머니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뭐요? 내 왼쪽 귀 뒤쪽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귀요? 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은영 할머니가 진우의 왼쪽 귀 뒤를 보니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어요. 영준이와 똑같은 자리에. 이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니? 네. 양어머니가 그랬어요. 은영 할머니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진우야. 네. 혹시 DNA 검사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 실수요? 응. 재검사해보자. 하지만 할머니가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해볼게. 이번엔 더 정확한 곳에서. 진우가 은영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 저를 믿으세요? 응.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진우의 눈에 다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집에 같이 가요? 그럼. 하지만 은영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진우의 귀 뒤점을 보고 나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이 아이가 영준이가 맞아.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연 재검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 40년 만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은영 할머니는 진우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번엔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야. 네, 할머니.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영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사설 탐정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어떤 정보요? 김태수, 박순희 부부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꼭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사설 탐정을 만났어요. 진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분이 진우 군이신가요? 네, 맞아요.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먼저 김태수, 박순희 부부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부는 1984년 당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들이 아동 유괴 사건의 실행범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행범이 아니었다고요? 네. 오히려 중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1984년 5월 12일 롯데월드에서 영준 군이 실종된 후 실제로 유괴를 실행한 건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다른 조직? 네. 당시 아동 매매를 하던 조직이 있었는데 김태수 부부는 그 조직으로부터 영준 군을 넘겨받은 겁니다. 은영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럼 정말 진우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태수 부부는 영준군을 넘겨받은 지 2년 후인 1986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 네. 그래서 영준군을 다시 버린 거예요. 서울역 근처에.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5살 때 서울역에서 발견된 게 맞습니다. 그때 진우 군은 5살이었고 영준 군이 납치당했을 때가 3살이었으니까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은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정말 진우가 영준이라는 얘기인가요?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탐정이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1986년 7월 15일자 신문입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된 미아 목에 특별한 목걸이 착용. 기사를 읽어보니 진우가 발견됐을 때의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발견 당시 아이는 Y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영준이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영준이라고 말했다고요? 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전국의 실종 아동 명단과 대조해 봤지만 일치하는 사례를 찾지 못했어요. 왜요?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지역별로 정보가 따로 관리됐고 롯데월드는 송파구인데 서울역은 중구라서 연결이 안 됐던 거죠. 은영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그럼 그때 찾을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태수 부부는 어떻게 진우를, 아니, 영준이를 다시 데려간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태수 부부는 영준군을 버린 후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다시 그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섰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육원에서 영준군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진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데려간 거군요. 맞습니다. 김태수 부부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하지만 영준군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내 진짜 가족이 찾으러 올 거다라고 했구나. 김태수 씨는 죽기 전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우군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거죠. 은영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준아, 정말 영준이구나. 할머니. 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은영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탐정이 말했어요. 뭐가요? 첫 번째 DNA 검사 결과 말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료가 바뀌었더라고요. 시료가 바뀌었다고요? 네. 검사실에서 실수로 다른 환자의 혈액 샘플과 섞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은영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그런 중요한 실수를 어떻게 해? 병원 측에서도 깊이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은영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서울대병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알려주세요. 혈연관계 확률 99.8%입니다. 할머니와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은 은영 할머니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영준아, 정말 영준이야. 할머니, 두 사람은 카페에서 서로를 꼭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자였으니까요. 탐정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영 할머니가 탐정에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우군의 이름을 다시 영준으로 바꾸고 정식 가족관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진우. 아니, 영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영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진짜 이름을 되찾는 거야. 좋아요. 하지만, 진우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은영 할머니가 영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한 아이구나. 그럼 영준진으로 하자. 어때? 좋아요. 이렇게 40년 만에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김태수 부부는 비록 잘못된 일에 관여했지만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영준이를 잘 키워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은영과 손자 영준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 할머니와 영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현실감이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꿈이 아니죠? 영준이가 거실에 앉으며 물었어요.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은영 할머니가 영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런데 할머니, 응? 저한테 화나지 않으세요? 왜? 40년 동안 할머니를 그렇게 기다리게 했잖아요. 은영 할머니가 영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오히려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영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정말? 네. 가끔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가족은 어디 있을까? 생각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양아버지가 그랬어요. 내 진짜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지.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은영 할머니는 김태수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김태수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네.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일에 관여하셨지만 저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영준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목걸이도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면서 이게 내 진짜 가족과 연결해 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신기해. 그 말이 맞았네. 할머니,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해요? 영준이가 물었어요. 글쎄, 우선 법적인 절차부터 해야겠지. 내 이름도 다시 바꾸고. 그런데 할머니, 응? 저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중학교도 중퇴했고, 영준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검정고시도 보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가자. 영준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영리한 아이야. 은영 할머니가 영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영준아, 할머니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은영 할머니가 안방으로 가서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야. 4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옷들, 장난감들, 그림책들이 들어 있었어요. 와, 이게 다 제 거였어요? 응. 이거 봐, 달림 안녕책도 있지? 영준이가 그림책을 펼쳐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왜 울어? 모르겠어요. 이 책을 보니까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매일 밤 이 책 읽어달라고 했었거든. 정말요? 응. 그리고 이것도 봐. 은영 할머니가 작은 블록 세트를 꺼냈어요. 레고 블록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야. 집 만들기를 정말 좋아했어. 영준이가 블록을 만지며 말했어요. 신기해요. 지금도 블록 쌓기 좋아하는데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 그때 영준이가 상자 맨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작은 액자에 들어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린 영준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내 아빠야. 아빠요? 응, 넌 아빠를 못 봤구나.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너를 찾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아빠도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럼 밤낮 없이 찾아다니셨어. 전국을 다 뒤지셨지. 영준이가 아빠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돌아온 걸 정말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옛 물건들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영준이는 자신이 모르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은영 할머니는 40년간 그리워했던 손자를 다시 만난 기쁨을 만끽했어요. 할머니, 응? 앞으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영원히 함께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절대로. 할머니가 약속해. 영준이가 은영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준아. 정말 많이. 그날 밤 영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집에서 자는 밤이었죠. 은영 할머니는 영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영준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법적 절차도 밟고 영준이의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이뤄졌어요. 40년 만에 할머니와 손자가 다시 만난 것 말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6월 영준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죠. 할머니, 저 왔어요. 오후 4시 영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어서 와.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영준이 최고다. 은영 할머니가 영준이를 꼭 안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친구들이 제 목걸이를 보고 할머니와 커플 목걸이냐고 하더라고요. 영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할머니와 나는 40년 만에 만난 특별한 가족이다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처음엔 안 믿었는데 이야기해 주니까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해? 네.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다고요. 은영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 저녁에 뭐해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왜? 사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영준이가 달력을 가리켰어요. 6월 15일.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6개월이에요. 은영 할머니는 깜빡했었어요. 아, 맞다.
정말 특별한 날이네. 그래서 할머니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영준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선물? 언제 준비했어? 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만들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영준이가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액자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40년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행복해요. 사랑하는 손자 영준이가. 은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준아, 고마워. 할머니도 저한테 선물 주실 거죠? 당연하지. 사실 할머니도 준비한 게 있어. 은영 할머니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대학교 입학 원서와 함께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영준이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해 놨어.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전공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비도 모아뒀어. 영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필요 있어. 40년 동안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영준아, 할머니가 더 중요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더요? 은영 할머니가 목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벗었어요. 이제 이걸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아. 할머니 목걸이요? 응. 원래 이 목걸이는 모자가 함께 나눠 가지는 거였거든. 하지만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두 개 다 가져. 하지만 영준아,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내가 이어받아야 해. 영준이가 할머니의 목걸이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뭘 하세요? 할머니는 이제 목걸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영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 목걸이를 할머니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어요. 번갈아? 네. 평일에는 제가 하고, 주말에는 할머니가 하고, 그럼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은영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렇게 하자.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영준이가 해준 계란 후라이와 은영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요리한 계란 후라이 어때요? 최고야. 할머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영준이가 이제 요리도 잘하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영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할머니랑 함께구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그래. 영준이가 있어서 매일이 새로워. 그런데 할머니, 응? 가끔 꿈 같아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나도 꿈 같아. 4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만나게 될 줄이야. 영준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밖에 눈 내려요. 정말로 6월인데도 하얀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어요. 6월에 눈이? 신기하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눈이 내렸잖아요. 맞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두 사람은 창가로 가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 눈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영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목걸이 없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맞아. 목걸이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영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나도 영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할머니와 손자. 이제 그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본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된 거였어요. 때로는 운명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하나 봅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선물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기다린 할머니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한 소년이 마침내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